그래서 이 신자유주의로 한국의 자본, 노동, 상품 시장을 개방하면 한국 사회에서 해외로 진출해서 얻어오는 몫이 더 커야 되는데, 일부 대수출 대기업의 이득은 컸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밀려오기 시작했죠. 동남아 시장에서요. 그래서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3D 업종부터 탈취하기 시작했고, 이제 3D 업종을 넘어서서 과거에는 한국 사람이 일을 하기 싫다 해서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했지만 일손이 부족하다고. 이제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대기업의 비용을 아끼고자 하는 이윤 극대화의 욕구에 외노자들이 이바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일반 국민들 삶에도 혜택을 준다라는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택도 없는, 누가 한국에 260여만 원을 주고 필리핀 이모를 고용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필리핀 이모라는 부분을 가져와서 대기업이 아닌 당신들도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대가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 정권이 필리핀 이모 문제에 대해서 노동계의 반대와 여성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걸 저렇게 밀어붙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또 신자유주의의 반작용이 부른 효과는 강성노조의 대두입니다.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노동의 유연화, 외주화 등을 기반으로 하니까, 자, 임금을 많이 받고 학력, 지식 등이 높은 직장을 중심으로 민노총, 한국노총이 아주 강성노조화를 지향을 했죠. 그래서 과거에 한국의 노동운동이라는 것이 가끔씩 터져나오는 폭탄이었다면 이제 일상적인 대형 폭탄이 보편화되었어요. 그래서 강성노조가 대기업이나 공무원 노조 같은 데부터 이 보편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부분은 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계층의 본능적인 자기 보호 본능이 작용한 부분도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예기치 않은 가장 큰 부작용은 국민의 좌파적 이념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국민들 상당수가 좌파는 아니었고 보수가 월등히 영역이 넓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좌파 정권 집권이 여러 차례 진행되고 또 한국의 강성노조가 이렇게 득세한 이후부터 한국의 국민들의 이 의식이 급격히 좌파 이념에 기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회적 약자인 처지에 대한 이해를 이 좌파들이 훨씬 이해를 잘하고, 또 그래서 신자유주의적인 노동 외주화, 노동 유연화에 대해서 좌파들이 막아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다수 국민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급격히 2000년대 이후에 실질적 좌파 성향이 커져버린 거예요.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많은가? 지난번에도 이재명이 그 많은 논란에도 의혹에도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27만 표 차로 패배했다는 것은 좌파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고, 2000년 총선에 이어 2024년 총선까지 민주당이 수도권 등에서 압승을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좌파 이념적 득세가 한국 사회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또 신자유주의의 그 일정은 자본 유입이 가속됐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이나 각종 금융상품시장 이런데 외국 자본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돼서 한국을 투기시장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주식시장에 흔히 보면 내국인, 기관, 외국인 이렇게 세 사람 중에서 누구 비중이 얼마냐고 주식 차트에 항상 올라가 있잖아요. 그것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먹이로 삼아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캐파는 그렇게 크지 않고 개별 주식과 종목에,
그리고 조금만 작업을 하면 외국인들이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모펀드, 왜 그 사모펀드와 연계된 정권사 이런 데서 조금만 작업을 하면 막대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네노라는 외국 IB라고 부르는 투자은행들이 한국 시장의 주가 조작에 베팅해서 엄청난 돈들을 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천 판돈이 큰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 시장이 돈 내고 돈 따먹는 이런 머니 게임에 굉장히 조작이 쉽고 따기 쉬운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감 원장이 유럽의 각종 IB 같은 회사들한테 한국 시장의 공매도 일시 금지에 대해서 굳이 해명을 하고 다니고 또 이 외국계 자본의 지금 주가 조작이나 금융 조작 행태가 적발되어도 한국 정권이 제대로 처벌을 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끝나는 일이 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외국계 자본의 유입은 주가 조작, 공매도, 각종 시장 조작에 크게 기여했다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외국계 자본이 플랫폼에 돈을 대어서 플랫폼을 형성해서 한국의 이 소비 부분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부분들이 중국의 플랫폼, 미국의 아마존, 미국의 우버 등이 한국 시장에 진출해서 어마어마하게 판매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도 시장 개방이 공평하게 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외국의 명품이 외국에보다 한국에서 파는 가격이 월등히 높지 않습니까? 명품의 대열에 끼지도 못하는 폴로 랄프 lauren 같은 메스티지 상품도 흔히 준명품이라는 것도 한국 시장에서 엄청난 그야말로 바가지를 세우고 있죠. 미국의 폴로보다 한국 폴로가 4배쯤 비싸다는 게 그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계적으로 시스템이 개방된 상황에서 미국 폴로가 한국 글에 의한 주문을 막고 있다? 그것은 결국은 한국 시장에 바가지를 세우는데 미국 폴로사에서 자신의 상거래닷컴을 통해서 한국 시장에 직접 팔게 되면 한국 시장에서 연 2,500억 이상을 벌어가는 그런 재미가 사라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튜버를 비롯해서 각종 플랫폼들이 한국 시장에서 수조 원대의 매출을 벌어가면서 불과 세금은 200억 안팎을 내고 있다. 심지어 구찌니 루비통이니 하는 그룹들이 명품 그룹들이 한국에서 그야말로 노다지를 긁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만함으로 일관하면서 제대로 세금도 안 내고 있고 넷플릭스 같은 망 쓰는 외국계 기업이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자유주의를 통한 이득은 한국의 수출 대기업, 외국에서 한국에 진출한 플랫폼, 다국적 글로벌 기업, IT 기업 이런 데만 막대한 이익을 창출시키고 정작 한국 내면으로 보면 미국의 러스트벨트 이상의 국내 제조업 황폐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이 해외로 전부 빠져나가고 그걸 갖다가 다시 복귀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매우 지지부진한 거예요. 한번 빠져나간 기업은 한국에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핑계를 한국의 강성노조부터 한국의 규제들을 대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규제 완화와 편의를 제공해야 한국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핑계라고 불과합니다. 한번 재미를 맛본 사람은 그 재미 이상의 자극이 있기 전까지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신자유주의가 한국에 판을 쳤지만 정작 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신자유주의의 폐해만 겪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싸놓은 똥을 우리는 처분을 못하고 있는 거죠.